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고급편 하권 43페이지의 진월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진월은 수기창고로 아직은 허박한 토기이다. 그러므로 간목이 습기를 뽑아내고 병화는 습기를 증발시켜야 만물이 풍요롭게 된다. 필자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일간이라도 진술충리 월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어떠한 일간이라 할지라도 간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미토월과 술토월에는 간목과 계수를 사용을 하고 이것은 어떠한 천간이든지 공통적이다 그래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축월과 진월에는 이때는 간목과 벌써 축월이면 춥기 때문에 개수는 필요치가 않다 그래요. 근데 진월에는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목과 병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월은 수기 임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과 병화,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술미월에는 조열하기 때문에 간목과 계수 어떠한 일간이든지 그렇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진월의 기토 이 부분인데 이때 역시도 간목과 계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간목, 그 다음에 진월의 한기를 제거하는 병화, 그 다음 수기의 묘고이기 때문에 계수,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습기를 뽑아내고 병화는 습기를 증발시켜야 만물이 풍요롭게 된다. 그러므로 소토하는 간목이 있으면서 태양이 화창하고 병화와 계수는 격하고 있으면 옥토가 되므로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이 벌써 진월이면은 진 중에 좌하는 갑진월, 병진월, 무진월, 경진월, 임진월이 되는데 기토 일간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수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임진월은 제일 안 좋다 조건이. 그 다음 무진월도 괜찮다 그래요. 경진월도 무난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갑진월과 병진월이 되겠다. 무진월은 계수를 빼앗아가며 부모의 유산까지 탈지하는 형제이니 일생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기토가 되므로 반갑지는 않으나 그래도 무진월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무토를 의지해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와 같은 2등 인생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월주가 백호살이므로 진술충을 하는 수토는 반갑지 않으며 미토는 괜찮으나 축토는 한랭하게 하며 자갈 섞인 땅으로 불미하다. 그러므로 병진월이나 갑진월이 좋겠다. 그러나 이때 신앙용으로 진토가 공망이고 공망을 흔들어주는 술토우는 오히려 길하다. 경진월은 흉하지 않으나 병화나 정화가 있을 때 쓰임이 된다. 이때 간목은 반드시 경금과 격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근접한다면 여명의 경우 득자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금은 양녀로운 조목이거나 장모가 되기 쉽고 여명의 경우 양자 보낼 가능성도 많다. 임진월의 경우는
긴 탁수를 끓이게 되는데 남명의 경우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여자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과부일 가능성도 많으며 시어머니의 덕이 미약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임진월은 썩 반갑지 않다 그래요. 진월에 기묘일주라면 월지 환경이 좋아서 무성한 묘목이 되지만 병화가 있어야 직업과 남편이 길하고 자식이 양호하다. 그러나 병화가 없으면 기대 이하이고 남편의 작첩과 양호하지 못한 자식으로 인해 속을 썩는다. 진월의 기사일주라면 대체로 양호하여 모친과 배성이 덕이 좋으나 자수성가해야 하며 월말 부부가 될 가능성도 많은데 진사 라망을 성립시키므로 마약, 알코올, 치료감호소, 교도관, 연구원, 방사선과 핵물리학 등의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부부관계는 각방 쓰고 살기 쉽다. 부부관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진사라망이 있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이 연구원이나 방사선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교도관, 치료감호소, 마약, 알코올 치료감호소 이쪽 부분에 좋고 그 다음 소방서 관계자들도 많다 그래요. 진월의 기미일주는 자수성가명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서 활동적이며 사주격이 길하면 귀부인이 될 수 있다. 진월의 기유일주라면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가 되기 쉽고 화기가 무력하거나 목기가 없으면 허망하여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 되기 쉬우며 화류의 유흥업과 인연이 깊으며 폐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할 수 있는데 병화가 유력하다면 길하지만 금수기가 왕성하다면 한많은 삶이 될 수도 있다. 진월에 기해일주라면 월일지 원진 기문으로 반드시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 하며 인목이나 오화가 있으면 귀명이 된다. 기축일주는 사주를 한랭하게 하고 자갈밭에서는 대인목이 되기 어려우나 유실수를 심는다면 양토배화로 과수원, 수목원, 농장 등에 어울리게 되는데 반드시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 꿈을 이루게 된다. 진토는 기토의 홍염살이 되는데 목화가 유력하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정으로 인해 배신당하는 일이 발생하며 음식업, 유흥업, 게임장, 결혼중매업, 술집 마담, 다방, 여관업, 포주가 되는 경우도 많다. 홍염살이 있는 이러한 사주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있게 되는데 대체로 냉철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경우가 기토일간에게 특히 많다. 내 할 일은 못하면서 타인을 돕지만 실속 없는 삶을 살아가고 측은지식은 강하지만 배신을 잘 당한다. 그러나 간목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남명의 경우 처와 재물에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임수를 만나면 서로가 무정함으로 계수를 처성으로 삼아야 하는 격인데 그 상황에 무토가 있다면 집 나가는 처성인 계수가 집 나가는 격이며 계수는 구름이므로 어느 땅에 비를 뿌릴지 모르는 것과 같아서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다. 원래 자체가 이 계수 자체가 비유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임수가 있어서 처성이 된다면 임수는 기토를 능멸하므로 이래저래 처덕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기토의 임무는 목기를 키우는 것이 임무이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 사주 명식을 살펴보면 기운년 무진월,
기묘일주가 갑자시를 만났다. 사주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천간 비겁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도 진토 한 글자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유진합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기묘일주가 갑자 국생노화를 만나면 천합지 형살이 되므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병자일주가 신묘시를 만나거나 기묘일주가 갑자시를 만나면 수옥살과 관계가 깊다고 그래요. 옛 고전에는 이러한 기묘일주가 갑자시를 만나는 경우 너무나 호색해서 성관계 도중 복상사 할 염려가 항상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자가 많은 사람들을 감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상사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형옥살과 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겁과다 하면서도 써먹을 글자가 없다. 기토 형제는 도둑과 같아서 토기를 도기하고 있으며 공망이 되었고 월지는 유진합으로 허망하다. 반드시 있어야 할 태양이 없으니 아직도 해동되지 않는 한습함이 가득하여 못 끼는 음지식물로 변했다. 또한 일시주 천합지형으로 관제, 구설, 수용사가 많으며 애정사가 발생하므로 주색으로 패망할까 두렵다. 간목은 일지에서 추출된 국생도화로 형사를 만드는 간목과 합의된 경우 불길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수는 월간 무토의 재물이 되는데 그 재물과 명예를 탐함으로 법정 출두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는 외로운 형국으로 간목은 나의 자식이며 자수는 내 여자가 확실하면서도 형사를 일으키는 관계로 결국은 월간무토에게 재혼할 여자이다. 그러므로 자식 낳고 구속수감을 당해보는 팔자이다. 연주와 일주가 상호공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천의 고와 같은 형상으로 진토가 합충을 당하면 묘유충이 되어 신병신의 관제 재앙이 발생한다. 자, 사주가 이렇게 된 경우 이것은 형옥살과 사주가 관계가 아주 깊은데 이 문제는 유진합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진술충이 되거나 자진합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진토가 위치 자리 변동을 하게 되면 묘유충이 곧장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근데 자, 묘, 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주에서 묘유충이 발생이 되고 자묘 형살이 발생이 되면 어떠한 사주든지 그렇다 그래요. 유, 묘, 자가 이루어진 사주는 형옥살과 관계가 깊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무관직 직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교도관이 되거나 이러한 또 마약 단속반이 되거나 이러한 쪽으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 평인들은 거의 다 형옥살에 피눈물을 흘려보게 된다 그래요. 묘목이 합충을 당해도 자진합으로 재물이 합되어 처와 재물 관련 문제로 폐재하게 되는데 29세 을축대운부터 파란 풍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6개의 글자가 곡평살이므로 일찍 승가명이 되어 업장소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당주 부친의 태몽에서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는 꿈을 꾸고 성씨가 이시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그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길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당주의 이름풀이를 해보면 일시적인 성공은 있으나 매사가 수포로 돌아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치가 결핍되고 인덕이 없으며 부부 운마저 불길해서 생리사별의 운을 겪게 된다. 병약, 관제, 구설, 조난, 단명수를 상징하며
욕심은 많으나 끈기가 없고 초년에는 비교적 순탄하지만 중년 이후 급전직하하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쉽다. 간, 담, 두통, 호흡기 질환과 고생이 많고 부부 인연 또한 없으며 단명수에 애군이 발생한다. 이 길자는 길하라는 뜻으로 길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길자는 불길 문자다. 항상 이 모든 사물은 음양의 법칙으로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길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사주에 호자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러한 상태 또는 상자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상은 하가 될 것이요 금자는 은으로 변할 것이요 호자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상징하며 길자는 또 흉해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 그 얘기는 보름달이 초승달로 변하는 그 이치와 같이 모든 문자, 불길 문자는 이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정한 성품이지만 실천력이 없으며 빈천하게 된다. 주거가 불안하며 가정 운이 쇠약하다. 비록 단정하지만 천한 이름으로 세격이 강하고 일생 외롭게 된다. 길자, 이 길자를 파자를 해보면 선비사자에 입구자로 뜻이 굳고 절개가 있으나 사주격에 배치가 안 맞으면 이 길자 선비사자가 열십자에 날일자 입구자가 되고 다시 11일이 될 수 있으니 10이라는 그것은 10이라는 이 글자의 그 뜻은 얘기했죠. 사통팔달 동서남북을 가르는 것인데 10은 곧 완성, 열이다, 열다. 그러면 연다 하는 그 얘기는 10자궁을 열고 날마다 구자, 입구자, 입 두 개가 붙어 있는 날일처럼 색정을 밝히다가 크게 망실을 당하여 마치 흙토 속에 흙 속에 처박힌 그러한 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주의 형상대로 이름도 똑같이 지어진다 그래요. 이 부분이. 어쩜 그렇게 사주를 따라가는 건지 이름까지 정말 이 그 명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연법은 정말 놀라운 법칙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주에서 천합지형이 있어서 저것이 갖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 그대로 이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색정망시로 구설수를 상징하며 주석으로 망시를 당한다는 뜻이 길자이다 그래요. 그 다음 이 산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산자는 고지식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과 융화할 줄 모른다. 험준한 산을 오르듯 인생의 고통이 많으며 고독하고 부부간의 정이 미약하게 된다. 산은 원래 중후하고 안정감이 있는 글자이지만 이것은 호로 썼을 때는 무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름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 험난한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산은 겹쳐져 있으므로 출자와 같이 되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고 난관과 고난이 연속된 모양이니 이것이 갖다 산자이다. 그래서 산을 파자하면 작을 소와 하나 일이니 작은 소인배로 외롭고 고독하게 됨을 뜻한다. 그래서 여자 이름에 산자를 쓰게 되면 첩이나 숨겨둔 작은 여자, 그러니까 숨겨둔 소라는 것은 잡첩을 상징하죠. 그래서 숨겨둔 여인으로 일평생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은 움직이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므로 일의 발전이나 진전이 없는 형태이다. 또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들과 산악인을 제외하고는 승려, 박수, 무당, 점쟁이 말고는 산을 찾는 사람이 드물게 되니 그래서 이쪽 승려, 박수, 무당, 또 점쟁이 이러한 쪽 인연이 깊어져 버린다 그래요.
즉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그러므로 호로는 쓸 수는 있지만 이름법에서는 불리기 문자로 구별하게 된다. 필자의 감명 통계에서 보면 꿈속에서 영감을 받고 장명한 이름들이 오히려 매우 흉한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한다면 필자의 남동생, 7년 차이가 나는 병호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도 그 낳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꿈속에서 어이 자네 아들 이름 지었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나타나서 산신인지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수염 기르고 흰 옷 입은 그 늙은 노인네가 나타나서 아니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별성자 석삼자로 해서 성삼이라고 이름을 짓게나 그래서 필자의 동생 이름이 김성삼이었다 그래요. 김성삼이었었는데 얘는 그래서 지 이름이 그 군대에 가서 별을 3개 단다고 항상 그때 이렇게 떠벌렸었어요. 얘가.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부터. 근데 이 아이가 임진일주였었는데 진짜 군대를 가가지고 이 별성자는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높은 데 있는 것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것은 반드시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런데 이 삼자는 3번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높은 데서 추락하는 그것을 3번을 겪을 이름이 이 별성자의 석삼이다 그래요. 그런데 얘는 또 공교롭게도 군대에 가서 딱 총알을 3방을 맞고 죽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꿈속에서 이름 짓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얘가 죽어라 하는 그 운명적인 암시를 꿈속에서 주는 거다 그래요. 어떠한 사람은 대기란 꿈이 대해서 정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남동생 같은 경우는 팀 스프리트 작전을 나가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얘는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총알 3방 맞고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건 별이 떨어질 때 유성별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그러한 상태죠. 땅으로 떨어질 때. 불이 그냥 파다다닥 트면서 떨어지죠. 이 부분이 총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알을 3방을 맞고 척추를 관통을 해서 서울 그 국군 통합병원 근데 이렇게 희한한 것이 그 통합병원으로 이송을 그 헬기로 이제 이송을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일주일을 딱 살고 죽는 그것도 지 생일날 아침에 수녀들이 와가지고 막 그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 생일날 생일을 찾아먹고 딱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필자가 이제 생일은 다가오고 느낌이 이상해서 부적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적을 써서 얘 가슴에다가 넣어주면서 걱정 마라. 형이 있다. 그렇게 하고 지 생일날 가더라고. 아니, 아침이 지나서 그때 시간이 한 10시쯤, 11시쯤 그 사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필자가 아들을 낳고 39살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얘가 이제 말을 배우고 땀박땀박 걸어 다니면서 내 기억에 남는 그 얘기가 유치원 가기 전에 한 3살인가 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빠, 난 절대 군대 안 갈 거예요. 난 절대로 군대를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김성삼이라는 동생이 내가 그때 워낙 산기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한 중이었었는데 나한테 아들이 돼서 온다고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걔가 내 아들이 돼서 바로 와버렸어요. 이게 땡겨버렸어요. 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얘가 첫 마디가 같다. 난 군대 안 갈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같이 목욕탕 갈 일이 없었으니까 우연하게 목욕탕을 갔더니 이 등에 척추를 관통한 총알 맞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사람들이 전생, 운명 등등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경험을 이렇게 해서 딱 해보면은 이 하늘 법칙, 우주 법칙 이 자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물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요. 갑자기 이러한 말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사람도 이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잘못될 운명에 그렇게 잘못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것을 이미 꿈속에서 이름을 갖다가 짓고 그리고 또한 그 운명 그대로 간다 그래요. 이 사람 역시도. 어떻게 이렇게 그 저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정말. 아, 너무 가슴이 울컥해져 가지고 다른 사주를 또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필자가 남동생이 그때 이제 정묘년에 남동생이 죽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할 때였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신학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전부 다 누가 지어낸 허구요. 누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다, 지었다. 이때부터 이 신학, 성경에 대해서 의심의 성분이 그렇게 강하게 들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부터 들었던 의심, 탐구, 이러한 것들이 필자는 그 중학교 때부터 여호와 증인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갖다가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 한 20대까지 여호와 증인을 갖다가 했었는데 어떻게 2년이 되어서 이제 일반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그래서 이 의심 성분 이러한 것들이 증폭되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잘 했으면은 뭐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절로 바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진리의 모든 것을 깨우치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절 속에 가서 또 절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해도 이 자연의 현상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가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이 자연의 형상 내지는 이 모든 것, 자연법, 인연법 이러한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학, 침수학, 사상, 의학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연의 실체, 자연의 실상 이 부분을 명리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리는 정말 아무리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은 속이에 경기겠죠. 어찌됐건 개해년 병진월 기축일주가 신미시에 태어났다. 월일지 진의 귀문이고 일시지는 충미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미충을 하는데 진월이기 때문에 이 축토가 완전히 마장나서 깨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명식의 계수를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계수는
조합이 또한 잘못되었다. 이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요 기토가 합거가 된다면 병신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또 병화 또한. 그리고 이 사주에서 술토 한 글자가 오면은 진술충이 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술충이 충이 되면 이 신금이 죽어버린다 그래요. 토다 매금으로 완전히 흙 속에 파묻힌 돌멩이가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요 개수 청정수가 되는데 이 청정수 개수가 완전히 흙탕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다. 그러면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깜깜한 밤중과 같이 변해버리면 흙탕 물속으로 노랗게 변해버린다 이게. 축토는 화학의 쌀이며 기토의 묘신이 되는데 화학의 고갈의 상충으로 잠시도 안정되지 않고 동하는 형태의 신강면식이다. 그러므로 간목의 제어가 있고 병화가 간목을 성장시키고 온화한 땅으로 만들어주며 개수의 윤토 생목이 있으면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만 키워야 할 간목이 없으니 큰 발복을 이루지 못하는 식신생재격이다. 그런데 입태월 정미와 시주 공망으로 입태월 정미와 시주가 공망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활동 무대가 일사무성과 같이 되었다. 신금과 계수는 일지 축토에서 투출했으므로 인연법에 의한 나의 처와 재물 자식이 되는데 처성과 당주를 연결시키는 통관신이 신금이다. 그런데 공망이 되었다. 그래서 충미충에 뿌리가 잘리고 매금되었으며 산중 계곡에 탁수가 흘러내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보석이 되므로 자신의 나타남이 만사불성 매사망신살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경우 매사가 짜증이 되고 차분히 말할 것도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행동과 입이 천박스럽게 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운이 온다고 해도 발복하기가 쉽지 않다. 생재격에서 식신에 문제가 있으면 발복이 쉽지 않고 단명수에 해당한다. 또한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이 있게 되며 몽설증이 될 수도 있다. 당주의 경우 시주공망이지만 개해 처성에 해중 간목이 있으므로 만약 부부 헤어질 경우 처성이 목국으로 자식을 불러왔으니 처가 자식을 내려간다. 그리고 신금은 개수의 모친이 되는데 신미로 왔으니 신금장모가 자식을 키워줄 것이 정해져 있다. 당주의 인대운은 해인합으로 자식이 생기는 운으로 28세 경인년 결혼하고 이어지는 개수대운 10여년 해묘미 삼합으로 자식을 낳았다. 임진년 병인칠살과 기임탁수 그리고 진의 원진 귀문이 이루어지니 처자를 전생 원수 보듯하여 상식 이하의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이별 도장을 찍었고 딸은 처가 데려갔고 신금장모가 키우게 되었다. 이 사주가 부부에 해로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주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시형충과 당주에서 보면 시주와 입태월이 공망이었고 처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축이 공망으로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80% 이상이 부부 해로하지 못한다. 그리고 개수처는 전생 인연에 진중 무토를 만나 해로하게 되는데 부부 사이가 흑운 차이를 하는 원진 인연으로 풀고 가야 하는 인연법이다. 이러한 경우 미호도 다시 한 번과 같아서 서로 간에 큰 정은 없으나 인연법이 성립함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인연법을 자꾸 필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인연법은 우주 법칙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연법을 공부하고 인연법을 알게 되면 이 우주라는 이 법칙 자체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무섭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섭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필자의 남동생이 내 아들이 돼서 딱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 아이들이 지 엄마를 전혀 존경도 하지도 않고 무슨 엄마를 좋아하지도 않고 엄마가 그냥 있으면 있는 모양이다. 밥 주면은 밥 주는 거니까 먹는다. 이러한 식이지. 그냥
개, 닭보다 정이 단 하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아들은 이제 지가 갖다 시동생이 아들이 돼서 왔으니 지네 엄마 보는 것이 엄마로 안 보인다 이게. 한마디로 형수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보인다. 그래서 얘들이 어릴 때부터 지네 엄마한테 정도 없고 또 지 엄마도 애들한테 정이 없고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한테 정 없이 사는 여자가 살아갈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 둘 낳아주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식 둘 나한테 낳아서 안겨주고 가는 이 상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인연법이 너무나 오묘하다. 필자가 누차 얘기했지만 필자는 기해일주이고 딸은 기묘일주이고 아들은 무인일주이고 전부 다 이 기토 기해일주에서 전생에 해묘합, 해인합 하면서 이 기토가 의지하는 요 무토 의지하는 기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필자사주와 그러니까는 기해년, 을해월, 기해일, 무진시. 자, 요 아들, 딸과 요 딸, 아들, 요 부분이 기토, 무토, 기토. 요 부분에서 기토, 무토가 여기서 그대로 나와 있죠,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여져 버린다. 이 인연법 자체를 알면은 정말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명리 속으로 빠져든다 그래요, 이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요. 상대방 사주를 봐도. 어떻게 안 좋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될 것이 뻔하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미리서 근심 걱정 끼쳐줄 수는 없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멍청해져 버린다 그러죠.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필자는 멍청이가 돼가더라. 어떻게 무슨 말을 못해 무서워서 이것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법이 짜여지고 사주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내지는 이 모든 것이 짜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생각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천지 신명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 그리고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